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놓치고 지나쳤던 작은 행복과 아쉬움이 노년의 시간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죠. 이렇게 살 거라는 후회나 이제라도 잘 살아봐야지 하는 다짐, 혹은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까지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노후를 꿈꿉니다. 그런데 정말로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삶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나와 주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본이다. 건강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병원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습관 전반에 걸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례 제 친구 어머니 얘기를 해볼게요. 70대에 접어드신 그분은 늘 허리 통증에 시달리셨는데 걷기 운동 하나로 삶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처음엔 10분 걷기도 힘들어 하셨지만 하루 5분씩 늘려가며 지금은 하루 1시간씩 동네 공원을 산책하세요. 걷기 덕분에 허리 통증도 줄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동네 친구들을 만나면서 활력을 되찾으셨죠. 핵심 메시지: 건강은 한 번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규칙적인 식사 습관 같은 소소한 변화가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2. 돈보다 중요한 건 돈을 쓰는 방법이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경제적인 부담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종종 잊곤 해요. 사례 제 이모부는 퇴직 후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지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보니 돈은 쌓였지만 삶이 너무 무료하셨죠. 결국 그 돈으로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시작했고 틈틈이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신 뒤 이제야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핵심 메시지: 돈은 쌓아두기만 하면 가치가 없어요. 자신을 위한 투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새로운 경험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3.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는 노력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요. 사례: 저희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매주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세요. 처음엔 단순히 무료해서 시작하셨는데 어느새 아이들과 정이 들고 지역 사회에서도 인기 있는 인물이 되셨어요.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핵심 메시지: 가족, 친구, 혹은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대화나 소소한 모임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4.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새로운 도전은 노년의 삶에 큰 활력을 줍니다. 사례: 제 아버지께서 60대 중반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아프다며 포기하려 하셨지만 꾸준히 연습하시더니 지금은 동네 작은 모임에서 공연도 하세요. 기타를 배우면서 사람도 사귀고 성취감도 느끼시니 삶의 활력이 넘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뭘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핵심 메시지: 새로운 취미나 도전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작은 시도에서 시작해보세요. 결과보다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더 중요합니다. 5.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내면을 돌아보자. 노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사례: 한 지인은 은퇴 후 매일 아침 명상과 일기쓰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줬다고 하셨어요. 때로는 일기에 적힌 소소한 일상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도 하셨죠. 핵심 메시지: 노년의 시간은 쉼과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조용한 산책, 독서, 일기쓰기 같은 나만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후회 없는 노년 전문가가 들려주는 조언. 노년의 삶은 긴 여정에서 잠시 멈춰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삶의 진짜 의미를 느끼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은 풍요로운 축복이 아니라 외로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조언을 나눠보겠습니다. 1. 건강한 노년은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건강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나이 들수록 몸은 자신이 투자한 만큼 보상한다는 점이에요. 전문가의 조언.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의 목표는 완벽한 몸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는 몸이어야 합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꾸준히 걷거나 가벼운 요가로 관절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 저희 지역에 72세 되신 한 어르신이 계신데 처음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집 밖을 거의 못 나오셨어요. 하지만 물리치료사의 권유로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 다리 올리기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마을 모임에서도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세요. 핵심 메시지.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균형 잡힌 식단도 잊지 마세요. 2. 재정 계획은 안정과 즐거움의 균형이다. 재정 문제는 노년의 큰 스트레스 중 하나입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다 보면 지나치게 절약하거나 반대로 과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의 조언. 노후 재정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첫째, 생존을 위한 기본 비용. 둘째, 자신을 위한 여유자금. 셋째,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전문가들은 노년의 재정 관리를 단순히 숫자로만 보지 말고 돈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고 조언합니다. 사례. 한 상담 사례를 들어볼게요. 65세에 은퇴한 한 부부는 처음에는 돈을 아끼기 위해 취미 활동이나 여행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달 소소한 여행과 커피 모임 같은 비용을 추가로 배정했어요. 그 결과 부부의 삶의 활력이 생겼고 돈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쓰여야 한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핵심 메시지. 노년의 재정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쓰되 장기적인 계획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3.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 직장 동료와의 연결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독립하며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집중하기 마련이죠. 이럴 때 스스로 고립되지 않으려면 관계를 유지하는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노년의 관계는 수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이미 있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거나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데 마음을 쓰세요. 사회적 활동이나 봉사, 취미 모임을 통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사례. 한 할머니는 은퇴 후 한글 교육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매주 아이들과 글을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그 아이들의 부모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 노후 생활의 활기가 돌았죠. 핵심 메시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작은 대화와 만남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4. 배움과 도전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노년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배움이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배우고 싶은 것, 재미있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취미 클래스, 언어 학습, 기술 배우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 한 68세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기 위해 지역 주민센터 강좌에 등록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 SNS를 배우고 지금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자유롭게 하며 더 가까워지셨죠. 이처럼 작은 배움이 관계와 즐거움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경우도 많아요. 핵심 메시지. 도전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도에서 시작해 점점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해 보세요. 5. 마음의 평화는 스스로 돌보는 데서 온다. 노년에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나 아쉬움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마음의 짐으로 남게 되죠. 전문가의 조언. 자신을 돌보는 것은 노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명상, 일기쓰기 혹은 조용히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 한 여성은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을 느꼈어요. 상담 전문가의 권유로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글을 쓰며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결국엔 글쓰기 모임에 참여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해요. 핵심 메시지. 마음의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치유하는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노년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진정한 시작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건강, 재정, 관계, 도전, 마음 돌봄의 5가지 지혜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변화를 주다 보면 어느새 후회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삶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